음악으로 참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. 매출액의 60% 정도가 창작자에게 가는데요. 작사, 작곡 한 분에게는 10%, 노래한 분들에게는 6% 정도밖에 안 갑니다. 네,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음원 수익 배분이 과연 적정한가입니다.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오랜 논쟁거리잖아요. 근데 이제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에 또 다시 이슈가 됐죠. 네,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2년입니다. 네. 당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인 인기였습니다. 가수로 국내에서 스트리밍으로 번 수입은 그런데 두 달여간에 546만 원 가량이었습니다. 네. 이후에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여전합니다. 자, 이 노래는요, 가수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. 스트리밍 1위에 올랐는데 이로 인한 가수의 수입은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. 음반 다운로드 등의 별도 수입이 있지만 스트리밍만 감안하면 이렇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원 수익이 정작 가수에게는 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. 네, 스트리밍을 한 번 하면 한 곡당 7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가운데 40%를 스트리밍 업체가 가져가게 되고요. 나머지 60% 가운데 44%가 음반 제작사에게, 10%가 작사, 작곡, 편곡자에게, 그리고 6%는 가수와 연주자에게 돌아갑니다. 도종환 장관의 말대로 창작자가 60%를 가져가는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음반 제작사를 제외한 음악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비율은 이렇게 작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나오고 또 그게 소비자들, 우리들에게 더 좋을 텐데 이런 구조라면 가수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특히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더 확연해지는데요. 네. 대부분이 스트리밍 업체와 제작사들에게 이렇게 가고요. 아주 소수 작사, 작곡, 편곡자들은 한 곡당 0.7원, 그리고 가수와 연주자는 0.42원을 받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건 CD 같은 음반이 아니라 음원, 그중에서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네, 해마다 음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2012년의 경우에는 42%였는데요. 이게 2015년까지 61%를 넘어섰습니다. 네. 음악인들은 갈수록 이 스트리밍이 늘고 있는데 수익 배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창작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결론으로 좀 돌아가서 이 구조가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? 세계의 음원 시장의 빅2가 있습니다. 네.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뮤직인데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. 이들은 창작자에게요, 수익의 70%를 배분합니다. 60%인 우리보다 높습니다. 네. 그리고 금액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애플 뮤직의 경우에는 한 곡당 창작자에게 8.4원을 지급합니다. 이걸 역산하면 한 곡당 단가가 12원으로 추산이 되고요. 우리는 한 곡당 단가가 7원인데 여기에서 창작자에게 4.2원이 돌아가게 됩니다. 다만 오늘 이 사안의 당사자들 저희가 모두 취재를 했는데 이런 수치만으로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.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이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한국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.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네,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.